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친숙한 채소, 바로 양배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평소에 반찬으로 또는 샐러드로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먹는 양배추가 사실은 위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 심지어는 피부와 면역력까지 두루두루 챙겨주는 보물 같은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큰 탈이 없었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또 혈압이 높아져 걱정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또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위 건강입니다. 옛날에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을 비타민 U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타민의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그만큼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죠. 이 성분은 메티오닌 유도체라고 불리는데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주고 손상된 점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위가 더부룩한 분들, 위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혹은 평소 위장 건강이 약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양배추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하루 2번씩 3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위 점막의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고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 운동성이 떨어져서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도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양배추즙을 위장 질환의 보조 치료제로 공식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장 운동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대장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해서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양배추 속의 불용성 섬유질은 대장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장 속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결국 소화도 잘 되고 장도 깨끗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삼박자가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면역력이란 것이 단순히 감기만 안 걸리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뿐 아니라 내부에서 잘못 자라나는 세포들을 막아내는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요.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혈관, 뼈, 근육, 심지어 잇몸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자주 드시면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기미나 주근깨 같은 피부 고민이 많으신데 양배추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이런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 외에도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자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속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딱딱해지고 결국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복부 대동맥의 석회화 위험이 46%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몸속 혈관에 염증이 쌓이면 기름때가 끼듯이 찌꺼기가 들러붙고 결국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그런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양배추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에 과잉으로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게 되죠.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장기적으로 혈관을 지키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한 컵에는 약 19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4% 정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 반 개 정도의 칼륨 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속에서 칼슘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혈액 응고 작용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미국의 권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하루 90 마이크로그램, 남성은 12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한데 양배추 한 컵만 드셔도 상당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단백질과 칼슘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비타민 K 같은 미량 영양소도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딪힘에도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고 심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죠. 양배추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배추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양배추의 건강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화학 첨가물 등 온갖 독소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이런 독소들이 몸속에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은 이런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 1차, 2차 해독 과정을 거쳐 독소를 안전한 물질로 바꾸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또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면서 공해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께는 양배추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인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르몬 관련 암,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돌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암세포 발생을 억제합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양배추가 건강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고 말이죠.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로 생양배추를 얇게 썰어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양배추즙을 만들어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제품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갈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양배추는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100g당 2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커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양배추 다이어트가 한때 큰 유행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양배추만 먹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다양한 식품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양배추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적혈구 생성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양배추의 엽산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은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망간은 뼈 형성과 상처 치유에 필요한 효소들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에 관여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 양배추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위장을 보호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지켜주고 피부까지 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즉 위장병, 혈압과 혈관 질환, 골다공증, 면역 저하, 피부 노화까지 두루 커버하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배추가 위 건강과 면역력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는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돕고 혹시 생기더라도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이나 특정 항산화 물질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죠. 이는 세포 손상 억제 효과가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배추 샐러드에 토마토를 곁들이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 요리를 드시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집니다. 양배추와 마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식품이지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합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역시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중으로 강화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십자화과 채소와 마늘 같은 백합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배추와 생선의 조합도 환상적입니다. 양배추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와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와 생선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양배추찜과 고등어나 연어구이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양배추와 사과의 조합도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양배추 하면 변비 해소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사과를 곁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양배추의 불용성 섬유소와 만나면 장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크게 늘려줍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먹은 그룹이 단독으로 먹은 그룹보다 장내 유산균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즙을 드실 때 사과를 함께 갈아 넣으시면 위장과 장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배추 속의 베타카로틴이나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성분은 기름에 잘 녹습니다. 소량의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양배추의 좋은 성분이 몸속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양배추 샐러드를 만드실 때 기름기 없는 소스보다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곁들인 드레싱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절임이나 피클을 짜게 담가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좋은 성분인 비타민, 유위점막 보호 성분과 소금 때문에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배추는 되도록 생으로 혹은 소금기를 줄인 조리법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는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비타민C가 거의 파괴됩니다. 또한 기름에 튀기면 산화된 기름 성분이 생겨서 오히려 위와 혈관에 해롭습니다. 양배추 튀김, 양배추전을 기름에 듬뿍 부쳐 드시는 방식은 건강을 위해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찜이나 살짝 데치는 방식이 비타민 손실을 줄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양배추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혈당 안정 효과가 무력화됩니다. 특히 양배추즙을 드실 때 설탕을 많이 넣거나 달콤한 음료와 곁들이면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연구에서도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한 단순당 섭취 시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양배추즙은 사과나 당근 같은 자연식 재료와 함께 갈아 드시되 설탕이나 시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은 효소 반응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60도 이상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즉, 양배추를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거의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에 양배추를 오래 푹 끓이면 맛은 부드럽지만 건강 효과는 줄어듭니다. 양배추를 국에 넣을 때는 마지막에 살짝 넣어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굳게 하는 성분이지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INR 수치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배추는 참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 건강 효과가 줄어들고 기름에 튀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단 음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지고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손실되며 특정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배추를 드실 때는 조리법과 음식 궁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배추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한 장의 잎 속에 이렇게 풍부한 영양과 치유의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위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분명히 몸은 좋은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하는 한 끼,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양배추를 통해 더 튼튼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